안녕하십니까? 송샘사의 구실 이야기 85번째 이야기입니다. 최근 여러모로 핫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는 법률 용어로 가상자산으로 명문화되었으므로 이후의 논의는 모두 가상자산으로 칭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과세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가상자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도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세목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율은 20% 단일 세율이고요. 1년치 이익을 다음해 5월달까지 신고해줘야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다른 소득,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소득으로만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 즉, 이제 매년 5월 달에는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현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하고 해외 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해줘야 하고 더불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매도 후 그에 따른 이익까지 20% 세율 적용해서 직접 신고해 줘야겠네요. 여기서 별도로 강조할 부분은 직접 신고해 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20% 세율을 미리 징수하고 세후 매도 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란 것이죠. 따라서 1년간 가상자산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다음해 5월 달에 신고해 줘야 합니다. 다만 모든 코인 투자로 인한 이익이 250만 원이 안 되면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젠 과세 대상이 될 이익이 어떻게 계산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코인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거래소 수수료가 비용으로 빠져서 실제 순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고 이를 법률 용어로 가상자산소득이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핵심은 매도대금은 명확하니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취득한 것부터 팔려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년 처음으로 가상자산의 과세 시행에 앞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올해 말에 의제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022년부터 과세될 내가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액은 올해 말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 상품별 잔존수량에 해당 코인 상품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상품별 잔존수량의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2019년에 4천만 원에 실제 취득했는데 올해 말해 보니까 한 개 가격이 7,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22년에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인 4천만 원과 올해 말의 시가인 7,500만 원 중 큰 금액인 7,5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년에 9천만 원에 양도하게 되면 나는 실제로 4천만 원에 사서 9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5천만 원의 실제 이익이 발생했지만 의제 취득가액 규정으로 과세 대상은 9천만 원에서 의제 취득가액 7,500만 원을 차감한 1,5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올해 말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법률에 따르면 시가 고시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 자들이 코인 상품별로 가격을 공시하게끔 될 텐데 2022년 1월 1일 0시가 되자마자 공시되는 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에 있는데 우선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법률로 명문화해서 글로 설명하고 과세 대상으로 삼기는 참 편해도 그럼 실제 납세자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얼마나 편리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봐야겠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하반기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따른다고 했는데
각 투자자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실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 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계좌 하나하나 분석해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금융 관련 자산은 국내 상장 주식뿐입니다. 해외 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은 전부 납세자의 계좌 전체를 분석하지 않고 각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과세보조자료라고 하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소득금액이 기재된 표 가지고 단순하게 신고 임무를 이행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축한다 치더라도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코인의 경우 그 가액을 어떻게 전산해서 잡아줄 것이며 제3자간 개인적으로 주식으로 설명하면 장외에서 산 코인의 가격은 또 어떻게 전산해서 잡아줄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각 증권사의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남아있는 문제이므로 이보다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어떻게 전산을 구축할지가 관건이며 투자자분들이 신고해야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둘째, 의제 취득가액 적용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산에 대한 얘기인데 앞선 비트코인 의제 취득가 적용 사례를 들면 A코인 거래소에서 과거 비트코인 한 개를 4천만 원에 샀는데 올해 말에 법률에 기재된 모든 시가고시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비트코인 가격의 평균액이 7,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A 거래소에서 이 투자자의 거래 내역에는 해당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부터 7,500만 원으로 바뀌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법상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를 거래소가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산에는 여전히 실제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신고를 할 때 직접 2021년까지 매도한 수량과 연말에 남아있는 수량을 선입선출법상 고려를 해서 실제 취득가액을 알아내야 하고 1월 1일 0시에 공시되는 가격의 평균액을 직접 계산해 보아야 의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될 텐데 이 경우 세금 신고를 위한 납세협력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를 써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제 취득가액 규정은 있으나 실제 투자자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쉽게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셋째,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종합한 내용인데요. 단순하게 코인에서 발생한 1년치 이익에 20% 세율 적용해서 다음 해 5월 달에 직접 신고도 하고 세금 납부도 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과세 대상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현재 해외 주식처럼 가상자산 사업자가 각 투자자의 과세 보조 자료를 전산으로 구축해서 매년 신고 때 되면 각 투자자들에게 발급해 줄 수 있어야 할 텐데 만약 국내 상장 주식처럼 모든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하는 등 별도의 계산 용역이 들어가게 된다면 큰 혼란이 올 거예요. 큰 틀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미 많은 내용이 오픈되어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오로지 이번 컨텐츠 관련 법률을 정리한 후에 법률만 놓고 봤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넷째, 귀찮은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은 곧 국세청이 이를 알 수 있느냐와 같은 질문이 됩니다. 결론은 국세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및 관련 국가기관들은 여러 법률을 통해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등록하게끔 유도하고 있고 등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투자자 개인별로 거래 내역과 같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들을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해 놓았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가상자산 소득의 신고 의무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면서 그 투자자의 소득은 자료 수집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겠다는 뜻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투자자의 소득을 알고 있으니 가산세 등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최근에 인터넷, 심지어는 공중파 뉴스에서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수십억, 그 이상의 소득이 생긴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모로 부럽습니다. 올해는 일단 과세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거래하시고 올해 말에 의제 취득가액 규정이 있으니 일단 하반기까지 앞서 제기한 문제인 전산으로 어떻게 잡아주게 될지
지켜보시고 본인의 취득가액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어쨌든 법률 규정을 이용해서 4분기쯤에는 코인에 대한 절세 방안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8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